궁금한 것이 이겁니다. 궁금한 것이. 지금 검찰이 이제 공소를 했고, 공소장 공개를 완전히 하진 않지만 내용을 소개했고. 근데 변호사님들 계속 주장했지 않습니까? 지금 기대는 혐의만 가지고는 이거 뭐 법적으로 따지기도 쉽지 않고 형량도 얼마 안 된다. 우선 사기 미수, 직권 남용만 가지고는 어느 정도 형량이 예상되십니까? 사기 미수. 과거 사례를 누구를 지금 물어보신 거예요, 형량을? 최순실? 일단 최순실. 최순실 같은 경우는 사기 미수, 직권남용, 그다음에 뭐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교사 생각보다 많이 검찰에서 적용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법정형이 높은 게 사기인데 사기가 10년 이하거든요. 근데 미수잖아요, 지금. 미수는 나중 문제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렇게 여러 가지 죄를 더했을 때는 그 중에 죄 중에 가장 법정형이 높은 죄에 50%를 가중을 해요. 아하. 그러면 15년이 되죠. 나머지는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딱 15년 정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법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미수면 또 절반으로 깎거든요. 그렇죠. 미수를 또 10년, 그럼 절반으로 깎고. 7년이고. 혹시 또 그 다음에 이제 경합 뭐 또 다른 어떤 사유를 봐서 이게 또 법적으로 내지는 뭐 장량으로 장량은 감경밖에 없거나 감경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해서 양형 기준표에 들어맞춰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걸 맞추는 건데 대법원 양형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이 아닌 그렇죠. 일반적인 사건의 기준을 보자면 경우에 그렇게 하는데 이 경우에는 양형 기준표를 적용하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직권남용 같은 경우가 원래는 2년 이하밖에 안 되지만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한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지금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건 법이 이런 경우를 상정하고 만들어 놓은 법이 없다. 만들 수가 없죠. 어떻게 대통령이 권리를 남용을 해요. 일단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파괴하는 그런 어떤 선고가 법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 기소된 건만 가지고도. 네. 근데 지금 기소된 거는 사실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법정형이 약한 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또 이렇게 뭐 최순실처럼 돈을 뭐 많이 밝혔던 걸로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은 무죄 추정이니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부정한 이익을 뺏을 수 있는 환수해내는 그런 게 필요한데 재산범죄나 뇌물범죄가 적용이 안 되면 몰수 추징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뇌물죄가 빠져 있죠. 예, 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를 반드시 적용을 해야. 둘의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뇌물죄는 직접적으로 주는 거예요. 제가 총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갖다 주면 직접 뇌물죄인 거고 총수한테 직접 갖다 주고 뭐해서 밖에 있는 제작진에게 갖다 줬다. 쿠션. 그럴 때 제3자 뇌물죄인데 요건이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제3자 뇌물죄가 되려면 뭔가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밖으로 쿠션을 통해서 제3자로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힘을 이제 그런 압력을 가하려면 권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압력을 가해서 나 말고 저 사람 줘. 그렇죠. 그러면 저 사람이 바로 제3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엄혹한 시대에는 재벌 회장들이 그냥 수표 내지는 채권 같은 거 싸가지고 청와대 들어가서 그냥 봉투채 줬잖아요. 자루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권 교체되면 바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재단을 만들기 시작했죠. 쿠션으로. 뭐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제3자 뇌물 제공죄의 적용 대상이 됐는데 이번 경우도 검찰은 그런 형식으로 보고 있는 거고 최순실에 대한 기소를 보다가 저도 놀랐던 거는 현대자동차에 납품한 거 있잖아요. 웃긴 사람입니다. 참 진짜. 꼼꼼한 거죠. 불법은 성실하다. 아니 그거 저의 지론입니다. 어떻게 그게 액수가 사실 크지도 않아요. 물론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크지만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1년에 그렇죠. 11억 원 정도면 그야말로 정말 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정도니까 당연히 들어줬을 텐데 그거를 대통령이 직접 챙겼다라는 게. 저는 그 정몽구 회장이 순간적으로 이건 뭐 이게 초록탕으로 보기 너무 작고 이건 뭐지 막. 이거는 나에게 내리는 시험인가 일종의 테스트인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 한번 해본 다음에 다른 걸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근데 검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거를 넣었다는 거는 이거는 딱 제3자 뇌물 제공죄의 구조인 거예요. 납품 청탁은 분명히 대통령에게 한 거란 말이에요. 안종범 수석이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 옆에 앉아 있는데 대통령이 앉아 있었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건 그럼 대통령이 뭐 지시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야겠죠. 경제수석이니까. 그런데 돈을 받아먹은 거는 최순실이었단 말이에요. 2천만 원 샤넬백. 5천만 원 합계. 야 샤넬백. 아니 그 제품명 거론하면 좀 그렇지 않나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홍보는 아니니까. 예.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진짜 푼돈이잖아요. 솔직히 이 어마어마한 일에 비춰본다면. 더 웃긴 건 말이죠. 저는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딸 정유라 씨의 동창의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딸 친구 아빠예요. 그래서 이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자신이 잘 단골로 가는 미용실의 남편을 공천 주려고 했던 사건. 아니 애초에 뭐 저기 그 스포츠재단 이사장도 네. 마사지 센터 원장님이셨잖아요. 그게 이게 참 웃긴 뒷이야기인데요. 언론사에서 한겨레 얘기입니다. 한겨레가 처음에 민의를 추적하기 시작할 때 다 막막했대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는가. 네. 근데 재단 이사장의 주소를 찾다 보니까 앞집이 들어요. 아니, 설마 이럴 일은 없을 거야 생각하고 같은 진짜 앞집이었대요. 앞집. 그러니까 지금 이 드러난 수법들을 보면은요. 네. 약간 기가 찰 정도에 어떻게 이렇게 버젓이 이런 일을 꾸몄을까 싶은 절대 거고. 들키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두 번 절대 들키지 않는다. 대통령이 다 막아줄 수 있다. 생각했던 부분의 배후에는 저는 이 사건의 특징이 디지털 시대에 적응을 못한 사람들의 실수라고 봐요. 그것도 있지만 저는 그게 아무리 디지털적으로 드러나도 본인은 대통령을 직접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렇게 명백한 증거 가장 시작이 이제 JTBC에서 태블릿 PC 입수했던 거잖아요. 네. 그전에는 의혹만으로는 사실 최순실 최태민 일가에 관해서 지금에서야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지적을 했었잖아요. 근데 네. 딱 물증이 없으니까. 근데 이번에 나오는 게 그 태블릿 PC 그다음에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거 문자 메시지 네. 최 선생님에게 컨펌 받으셨냐 대통령이 직접 이런 것들이 나와버리니까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그런 게 없을까 봐 우려를 했었는데 네. 검찰도 당황했을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오랜 세월 그렇죠. 너무 안 들키고 네. 너무 무슨 짓을 해도 넘어가고 그냥 무소불위였으니까. 게다가 이제는 대통령까지 된 상태니까 아니 4-3년을 버텼는데 대통령이 된 마당에 무슨 이제는 아무 생각이 없었을 것 같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걸렸을 것 같고. 웃긴 거는요. 제가 이제 그 JD 코퍼레이션 그 사건 현대자동차 그거가 이제 뇌물죄 전형적인 제3자 뇌물죄 사례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까 드려다만 말씀이 뭐냐면 딸 친구 아빠니까 그냥 해준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도 꼼꼼하게 2,000원 차례를 받았어요. 또 5천만 원을 받았네. 저는 처음에는 단골 미용실 남편 챙기듯이 그렇게 챙겼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을 보면 공짜는 없어요. 딸 친구 아빠야도 철저하게 챙겨야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동안 40년 동안 노력한 뒤에 이제 드디어 됐다 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여기저기서 뜯어가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딸 친구 아빠도 이럴 정도면 이분이 연루된 모든 사건에 반드시 이권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반드시. 또 하나 나온 게 이제 그랜드 코리아 리그 네. 거기서 이제 펜싱팀 장애인 펜싱팀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데 그 펜싱팀으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다고 그래요. 제가 취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검찰에 적시한 부분은 네. 80억 원 가량이었던가요? 그거를 최순실의 회사 블루케이에 직접적으로 밀어줘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더블루케이는 사실상 자금 세탁을 해서 직접 그렇죠. 독일로 넘기는 그냥 본인 회사거든. 본인 회사. 우리로는 페이퍼 컴퍼니 그때 네. 이제 총수께서 저한테 지적을 하시죠. 독일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셀프 컴퍼니라고 부른다던가요? 안 가르쳐 주겠습니다. 가르침을 주셨던 그 네. 부분인데 그것도 정확하게 제3자 뇌물죄가 제공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형량 자체가 확 달라지죠. 근데 왜 제3자 뇌물죄를 적시 안 했냐고요, 처음에.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최소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했을 거라고 봐요. 이거는 그게 수사의 의미라기보다는 그럴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형량도 확 뛸 뿐더러 그 주역이 사실 정말 대통령을 향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순간 대통령은 완벽한 탄핵 요건을 갖추죠. 지금도 저는 탄핵 요건은 충분한 요건인데, 근데 그럼 흔히 말하는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정권 차원에서 사적인 이익까지 추구했다는 것이 돼버리면 누가 뭐래도 이거는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긴 하지만 최소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가 이제 보면 이게 뭘 새로운 걸 알아낸다라기보다는 첫 번째는 직권남용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소명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었고 네. 이렇게까지 나오니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거 어떻게 뭐라고 방어를 할 것이냐. 두 번째는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직접 대면 조사를 해서 네. 말은 들어야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있지 그런 말이죠. 제가 한 가지 똑같은 질문인데 두 개로 나눠서 드리자면 지금까지의 공소장으로 최대 예상 가능한 형량과 형량이 맥시멈이 되자면 얼마까지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다 합쳐가지고 이때까지 안 들어간 것까지 합쳐가지고 안 들어간 것까지 합쳐서 지금 들어간 것까지의 최대 형량과 지금 안 들어갔지만 들어갈 것 같은 것까지 합쳐서 최대 형량. 이번에 최대 형량은 사실 7년 6개월 넘기 어려워요. 7년. 어차피. 그러면 뭐
대법원까지 가면 이게 한 2, 3년으로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그죠? 뭐 그렇게까지 줄진 않을 상황이 있지만 5, 6년까지는 충분히 나올 것 같고 네. 왜냐하면 그래 이제 집행유예가 안 나오니까. 네. 다만 이게 뇌물로 바뀌는 순간 1년 이상 무기징역으로 가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25년에 30년 가능하다고 봐요. 최순실 씨 네. 케이스만 봐도. 네. 최순실 씨 케이스. 본인이 물어봤대요. 나 무기징역 받는 거냐고. 그 얘기는 뭐냐면 본인도 생각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름 뉴스도 구치소에서 텔레비 나오잖아요. 대통령은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은 그 제3자 뇌물제공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공동정범인 경우 공동정범인 경우는 마찬가지가 될 수 있죠. 비슷하게. 충분히. 예. 아, 충격적인. 또 10년 그럼 절반으로 깎고 7년이고. 혹시 또 그다음에 이제 경합 뭐 또 다른 어떤 사유 봐서 이게 또 법적으로 내지는 뭐 장량은 감경밖에 없거나 감경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해서 양형 기준표에 들어맞춰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걸 맞추는 건데 대법원 양형 이게 기준을 이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이 아닌 그렇죠. 일반적인 사건의 기준으로 보자면 경우에 그렇게 하는데 이 경우에는 양형 기준표를 적용하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직권남용 같은 경우가 원래는 2년 이하밖에 안 되지만 네.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한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지금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건 법이 이런 경우를 상정하고 만들어 놓은 법이 없다. 만들 수가 없죠. 네. 어떻게 대통령이 권리를 남용을 해요. 일단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파괴하는 그런 어떤 선고가 법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 기소된 건만 가지고도. 네. 근데 지금 기소된 거는 사실 너무 약해요. 그죠. 그러니까 법정형이 약한 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또 이렇게 뭐 최순실처럼 돈을 이용하는 사기 미수, 직권남용, 그다음에 뭐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교사 생각보다 많이 검찰에서 적용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법정형이 높은 게 사기인데 사기가 10년 이하거든요. 근데 미수잖아요 지금. 미수는 나중 문제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렇게 여러 가지 죄를 더했을 때는 그 중에 죄 중에 가장 법정형이 높은 죄에 50%를 가중을 해요. 아하. 그러면 15년이 되죠. 나머지는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딱 15년 정해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법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미수면 또 절반으로 깎거든요. 그렇죠. 미수를 뭐 많이 밝혔던 걸로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은 무죄 추정이니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부정한 이익을 뺏을 수 있는 환수해내는 그런 게 필요한데 재산범죄나 뇌물범죄가 적용이 안 되면 몰수 추징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지금 때문에 뇌물죄가 빠져 있죠. 예, 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를 반드시 적용을 해야. 둘의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뇌물죄는 직접적으로 주는 거예요. 네. 제가 총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갖다 주면 직접 뇌물죄인 거고 총수한테 직접 갖다 주기가 뭐해서 밖에 있는 제작진에게 갖다 줬다. 네, 궁금한 것이 이겁니다. 궁금한 것이. 지금 검찰이 이제 공소를 했고 공소장 공개를 완전히 하진 않지만 내용을 소개했고 근데 변호사님들 계속 주장했지 않습니까? 지금 기대는 혐의만 가지고는 이거 뭐 법적으로 따지기도 쉽지 않고 형량도 얼마 안 된다. 네. 우선 사기 미수, 직권 남용만 가지고는 어느 정도 형량이 예상되십니까? 사기 미수. 과거 사례를 누구를 지금 물어보신 거예요, 형량을? 최순실? 일단 최순실 같은 지금 기소된 건만 가지고도. 네, 근데 지금 기소된 거는 사실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법정형이 약한 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또 이렇게 뭐 최순실처럼 돈을 뭐 많이 밝혔던 걸로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은 무죄 추정이니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부정한 이익을 뺏을 수 있는 환수해내는 그런 게 필요한데 재산범죄나 뇌물범죄가 적용이 안 되면 몰수 추징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지금 때문에 뇌물죄가 빠져 있죠. 예, 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를 반드시 적용을 해야. 둘의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뇌물죄는 직접적으로 주는 거예요. 제가 총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갖다 주면 직접 뇌물죄인 거고 총수한테 직접 갖다 주기가 뭐해서 밖에 있는 제작진에게 갖다 줬다. 쿠션. 그럴 때 제3자 뇌물죄인데 요건이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제3자 뇌물죄가 되려면 뭔가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밖으로 쿠션을 통해서 제3자로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힘을 이제 그런 압력을 가하려면 권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때 딱 15년 정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법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미수면 또 절반으로 깎거든요. 그렇죠. 미수를 또 10년 그럼 절반으로 깎고 7년이고 혹시 또 그 다음에 이제 경합 뭐 또 다른 어떤 사유 봐서 이게 또 법적으로 내지는 뭐 장량은 감경밖에 없거나 감경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해서 양형 기준표에 들어맞춰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걸 맞추는 건데. 대법원 양형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이 아닌 그렇죠. 일반적인 사건의 기준으로 보자면 경우에 그렇게 하는데 이 경우에는 양형 기준표를 적용하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직권남용 같은 경우가 원래는 2년 이하밖에 안 되지만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한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지금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건 법이 이런 경우를 상정하고 만들어 놓은 법이 없다. 만들 수가 없죠. 어떻게 대통령이 권리를 남용을 해요. 일단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파괴하는 그런 어떤 선고가 법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 회장이 순간적으로 이건 뭐 이게 초록탕으로 보기 너무 작고 이건 뭐지 막 이거는 나에게 내리는 시험인가 일종의 테스트인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 한번 해본 다음에 다른 걸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근데 검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거를 넣었다는 거는 이거는 딱 제3자 뇌물 제공죄의 구조인 거예요. 청탁은 납품 청탁은 분명히 대통령에게 한 거란 말이에요. 안종범 수석이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 옆에 앉아 있는데 대통령이 앉아 있었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건 그건 대통령이 뭐 지시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렇죠. 봐야겠죠. 경제수석이니까. 그런데 돈을 받아먹은 거는 최순실이었단 말이에요. 2천만 원 샤넬백. 5천만 원 합계. 야, 샤넬백. 아이, 그 제품명 거론하면 좀 그렇지 않나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홍보는 아니니까. 예.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진짜 푼돈이잖아요. 솔직히 이 어마어마한 일에 비춰본다면. 더 웃긴 건 말이죠. 저는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딸 정유라 씨의 궁금한 것이 이겁니다. 궁금한 것이. 지금 검찰이 이제 공소를 했고 공소장 공개를 완전히 하진 않지만 내용을 소개했고 근데 변호사님들 계속 주장했지 않습니까? 지금 기대는 혐의만 가지고는 이거 뭐 법적으로 따지기도 쉽지 않고 형량도 얼마 안 된다. 우선 사기 미수, 직권 남용만 가지고는 어느 정도 형량이 예상되십니까? 사기 미수. 과거 사례를 누구를 지금 물어보신 거예요, 형량을? 최순실? 일단 최순실. 최순실 같은 경우는 사기 미수, 직권남용, 그다음에 뭐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교사 생각보다 많이 검찰에서 적용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법정형이 높은 게 사기인데 사기가 10년 이하거든요. 근데 미수잖아요, 지금. 미수는 나중 문제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렇게 여러 가지 죄를 더했을 때는 그 중에 죄 중에 가장 법정형이 높은 죄에 50%를 가중을 해요. 아하. 그러면 15년이 되죠. 나머지는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압력을 가해서 나 말고 저 사람 줘. 그렇죠. 그러면 저 사람이 바로 제3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엄혹한 시대에는 재벌 회장들이 그냥 수표 내지는 채권 같은 거 싸가지고 청와대 들어가서 그냥 봉투채 줬잖아요. 자루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권 교체되면 바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재단을 만들기 시작했죠. 쿠션으로. 뭐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제3자 뇌물 제공죄의 적용 대상이 됐는데 이번 경우도 검찰은 그런 형식으로 보고 있는 거고 최순실에 대한 기소를 보다가 저도 놀랐던 거는 현대자동차에 납품한 거 있잖아요. 웃긴 사람입니다. 진짜. 참 꼼꼼한 거죠. 불법은 성실하다. 아니 그거 저의 지론입니다. 어떻게 그게 액수가 사실 크지도 않아요. 물론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크지만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1년에 그렇죠. 11억 원 정도면 그야말로 정말 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정도니까 당연히 들어줬을 텐데 그거를 대통령이 직접 챙겼다라는 게 저는 그 정몽